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신문사에 김동수 칼럼을 기고한 내용인데요. 근저당권 말소 믿고 샀다가 집 날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을 소개해 본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요, 우리는 살고 있는 주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동산이 있는 그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 소재지에는 다 지번이 있죠. 그래서 소재지가 어디 있는가,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게 되면 그 부동산의 족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대장 등본이라든가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제 여러분 토지이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다가 토지, 영어로 이, 한글로 치게 되면 토지 족보가 나옵니다.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느냐, 도시적에 있느냐, 관리적이냐, 농림적이냐, 자연환경 보존적이냐, 또 도시적에서도 주거적이냐, 상업적이냐, 공업적이냐, 녹지적이냐. 우리들은 다 도시적에 주거적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이냐, 일반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1해배당 개별공시가도 알 수 있고요. 또 지적도 등본, 이런 것들을 열람해서 그 부동산 이용 실태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임장활동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은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해서 임장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우리가 본 물건과 공적인 장부하고 꼼꼼하게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현장하고요, 현물하고 공적인 장부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특히 건물 같은 것은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어요.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고요. 또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는 그대로만 믿고 그 매도인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계약했다가 잘못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은 여러분 계약금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급급매로 나온 물건은요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은 급급매로 나온 물건은 색안경을 쓰고 살펴봐야 돼요. 왜 급매로 나왔나? 만약에 시세는 모든 거래가가 지금 감정가도 10억, 매매사례가도 10억인데 6억, 7억에 급매로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공적인 장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매도인이 급급매로 급해서 진짜 급전이 필요해서 급급매로 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요, 이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나오잖아요. 갑부의 소유권자가 막 수시로 권리 변동이 있어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물건, 부동산 소유자가 여러 번 변경되는 경우는 권리 관계를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각 소유자별로 갑구와 을구를 어떤 권리 변동이 있었나, 어떤 권리관계가 형성되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담보물건에 뭐가 있나요? 제일 많은 게 용익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지만 담보물건에는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온 근저당권, 또 개인 간에 빌려온 근저당권이 있어요. 그러한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고 또 근저당권이 변경, 여기서 근저당권 변경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바뀐 겁니다. 또 근저당권 이전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바뀐 겁니다. 근저당권 말소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빌려온 돈을 은행에다 갚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도 가짜로 말소시킨 경우가 있어요. 예, 서류를 꾸며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말소를 시켰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이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를 공시는 할 수 있어도 공신력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시, 일반 대중들한테 알린다는 게 공시 아닙니까? 그러나 공신력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소사항이 있는데 그 여러 정황으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황으로 할 때 좀 의구심이 들어가고 의심이 된다면 근저당권 바로 계약하지 말고요. 제가 좀 알아보겠다 해서 근저당권 말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금융기관의 그 소유자, 채무자가 변제했기 때문에 말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말소가 되었는데도 실제 근저당권 설정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매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해외로 가게 되면 참 찾기가 힘들고 금액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기관에 근저당권 말소되는 것도 확인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갑구에 가압류가 된 경우 있어요. 그 집 소유자가 돈을 못 갚아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가압류 결정이 떨어지는 경우 있고요. 또 세금을 못 내서 국세라든가 지방세가 압류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처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여기서 말하는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또는 가등기인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주로 이제 매매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런 것들이 갑구에 있거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런 게 있다면 가급적이 아니라 그냥 아예 거들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예 쳐다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른 게 일절 없고 가압류 하나만 있다. 근저당도 없는데 그러면 매매계약할 때 이 가압류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말소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세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약금 지급할 때도 영수증 받고 중도금, 잔금 지급받을 때 당연히 돈 주었다는 영수증을 특별히 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할 때도 등기부를 띄워보고 중도금 지급할 때도 등기부 띄워보고 잔금 주기 전에도 등기부를 띄워봐야 됩니다. 지급할 때 그 직전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의 당사자, 즉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 그러니까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주겠죠. 또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계약이 이행이 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상으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거는 60일이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인데 상속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60일 이내 등기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했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무효가 되었다.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러므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 정보와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뭡니까? 등기필 정보하고요. 매도용 인감증명을 받아야만이 잔금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만약에 잔금을 줬는데 상대가 인감을 안 띄우면 잔금을 줄 필요가 없죠. 동시에 이행을 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근저당권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안는 조건이에요. 이게 근저당권 변경인데 근저당권 변경이라고 하는 건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확정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 원금은 얼마고 이자 지급은 어떻게 되고 소유권 이전일 전후로 해서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에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 근저당이나 그러니까 추가 담보를 내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공동 담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포괄 근저당이나 채무 인수 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 담보를 요하는 등 종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포괄 근저당이라는 건 말이죠. 내가 돈을 빌려오는데 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까지도 공동담보입니다. 공동담보. 포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토지인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만약에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때는 언제 기준이냐? 허가일 기준입니다.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지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요. 만약에 증여인 경우에는 취득 시기가 증여계약일인데 증여계약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럴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상속 개시라고 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일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면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다름 아래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때는 9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보통 취득세는 60일 이내가 되겠고요. 증여일 때는 3개월이고요. 상속일 때는 6개월이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신고 납부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부동산 구입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